제가 최근에 진짜 오랜만에 세종을 갔는데요. 세종에서 서울시 뮤지컬단이 하는 코미디 극을 봤어요. 근데 이제 코미디 극을 본 지가 언제더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코미디 극이라 그래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또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조영균 배우 굉장한 팬이고요. 그래서 이제 조영균 배우가 나오는 회차를 골라서 네, 갔습니다.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 극은 조금 특이한 컨셉을 갖고 있어요. 제목부터 컨셉을 드러내는 제목인데요. The First Great Show예요. 네.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만든 Great, 대단한 공연이다. 이런 뜻인데, 그냥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우연히 초빙된 어떤 연출가에 의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뮤지컬이 탄생한다는 컨셉을 가지고 만든 허구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에서 계속 이제 언급되는 것이 완전히 새롭고 한 번도 알려진 적 없는 우리만의 공연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컨셉추얼한 이 공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사실 있어요. 네, 이 배경에 대해서 한번 레베카 님이 얹어주실 수 있나요? 네, 이 공연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뮤지컬 극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뭐 사실 이제 그 최초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뭐 아직까지 규명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그런 집단에 대한 이야기도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만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곳은 예그린 악단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예그린 악단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1966년에 나왔던 살짝의 옵서웨가 한국 창작 뮤지컬의 효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 예그린 악단의 살짝의 옵서웨는 예그린 악단이 처음 결성되고 나온 건 아니고요. 예, 이게 그 60년대 초반에 이런저런 작업을 하다가 근데 이제 그 첫 작업은 사실 이제 뮤지컬이라고 완벽하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 약간 뭐랄까 다양한 공연들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있었던 그런 버라이어티 극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내용이 전통적인 것을 담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실험을 했던 거였어요. 60년대 초에. 그래서 62년 뭐 이럴 때 공연이 있었는데 1차 예그린이라고 보통 얘기되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 예근악단을 결성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그 계기가 있는데, 이제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뭐 정치적인 이유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박정희 정권에서 온갖 그 정권의 정당성, 자기가 권력을 잡았는데 이 권력을 나는 이제 뭐 사실 정당하게 잡은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정권에서 자꾸 만들려고 했던 거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이제 문화 측면에서도 뭔가 네,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함으로써 어떤 뭐 정권을 보좌하거나 아니면은 이 박정희 정권에서 계속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충무공 이순신 시인을 굉장히 박정희가 좋아했잖아요. 그러면서 관련된 뭐 역사적인 인물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거나 어떤 뭐 대형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뮤지컬 한다거나 이런 개념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상태에서 거의 무지의 상태에서 이 뮤지컬 혹은 음악극이라는 것을 이제 런칭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당시에 이제 이거를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오른팔이죠. 우리 그 김종필, 그죠? 예, 김종필이라는 분이었고 그 오른팔이었던 그 분께서 김종필 이 분께서 이제 요거를 뒤에서 다 좌지우지하면서 이 예그린 악단이라는 단체를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만들었던 그 이유에는 사실 몇 가지 뭐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설이 북한에 있는 북한의 뭐 가극, 그쵸? 북한의 혁명 가극. 근데 사실 당시에 북한이 혁명 가극보다는 이제 민족 가극을 이제 했었는데 혁명 가극은 조금 있다가 이후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했던 음악극을 넘어서야 되지 않냐. 우리도 민족 정기를 갖고 있는 이제 그 남한에서 북한보다 더 잘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남북한 대결 구도 안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설로 지금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릅니다. 이게 뭐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고 여러 설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그 예그린 악단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국공립 단체는 아니에요. 이건 민간에서 나온 건데 이 민간에서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하죠. 근데 그 민간에서
돈줄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김종필이었기 때문에 마치 국공립 극단처럼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게 민간 단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은 그 민간 단체가 진짜 민간 단체였을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이제 저도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예, 아니라고 보는 입장인데, 이게 그 뭐라고 막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러니까 모양새는 민간단체지만은 실제로 운영은 민간에서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예근악단은 예를 그리며 현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공연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옹고의 지신 같은 건데, 그런 개념을 내세워서 한국의 이제 최초의 뮤지컬을 하려고 노력했던 극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이 The First Great Show라는 작품에 쫙 깔려 있죠. 근데 이게 그대로 다 흡수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걸 소재로 취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요 쇼 안에서는, 요 작품 안에서는 이런 임무를 맡게 된 중앙정보부 문화예술혁명분과의 어떤 한 실장이 있어요. 유덕한 실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실장은 이 안에서, 작품 안에서 굉장히 존재감 없는 사람으로 나와요. 원래 이제, 그러니까 잘 만들어낸 작품이 없는 실장이에요. 그래서 많이 이제 구박도 받고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쇼를 잘 만들어내야겠다라는 사명감에 불타오르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다는 연출을 찾아서 섭외를 하게 돼요. 그 연출가의 이름은 김영자 웅자였는데요. 저는 이 연출 이름 들었을 때 실제 이런 비슷한 조남을 가진 연출님이 떠올랐어요. 우리 임영웅 네, 연출님이시죠? 그렇죠. 네. 저희 전설과도 같은 그런 연출님 이름이 떠오르면서, 요런 거는 많이 가져왔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래서 김영웅 연출을 이제 찾아서 섭외를 하게 돼요. 이 임영웅 연출님이 이 살짝이 옵서예라는 작품의 연출이다라고 지금은 딱 이렇게 레코드가 공식적으로 굳어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실제로 이 연출이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실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당시 기사를 좀 찾아보면은 백은선이라는 분이 연출로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공동 연출 임영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동 연출 임영웅. 그래서 이제 이것을 증언하는 이제 어떤 분이 제가 이제 그 증언을 누구에게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께서 했던 얘기는 조연출이었다 임영웅이. 임영웅 연출은 당시 조연출이었고 백은선이라는 분이 이제 악극을 하시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악극을 주로 그러니까 이 안무를 굉장히 오랫동안 악극 안무를 했고 연출도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 예그리 작단의 살짝이 없어의 연출로 들어갔을 때 문제는 뭐냐면은 악극만 하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스타일의 공연을 맡기가 조금 어려웠고 연출 포지션에 있었지만 그리고 큰 극장을 하기가 그림을 채우는데 그렇게 용이하지 않았다. 되게 어려워했다. 그래서 약간 긴급 수혈이 된 게 이명웅이었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음. 실제 당시 기사를 보면 백은선, 이명웅 공동 연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여러 루트로 좀 이 당시에 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임영웅이 다 정리했다 실제로는 백은선 연출이 어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임영웅이 연출님이 다 정리했다 그래서 공동 연출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연출은 임영웅이 맞다 이렇게 이제 증언하시는 분이 있죠. 근데 우리는 후자로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저간의 사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임영웅 연출님이 떠올랐는데 또 이번에 2025년 한뮤 어워즈에서 공로상 받으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이제 요렇게 또 이제 연결이 되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품 안에서는 김영웅 연출을 섭외를 했는데 유명한 사람이라고 들어서 섭외를 했는데 동명이인의 초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코미디가 시작되는 거죠. 네, 음, 졸지에 이 작품을 맡게 된 초짜 연출이 내가 연출이라고? 나를 부른 게 맞다고?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을 잘 해내야겠다는 사명감 가진 유덕한 실장과 완전히 초짜인데 유명세를 얻은 연출과 동명인이어서 여기 불러온 이 두 사람이 우당탕탕탕 하면서 이제 공연을 만들어 가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작가를 섭외하는데 이 작가는 또 이 작가도 유려한 작가가 아니라 극단의 경리를 작가가 꿈이었던 경리를 이제 작가로 끌어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미 출발한 팀이 오합지졸이야. 이미 오합지졸로 출발했는데 자꾸 위에서 세상에 없던 굉장히 기발한 쇼를 만들려고 하니까 오만때만 실험적인 걸 다 갖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오페라 가수가 오고요. 이순신 역할로 오페라 가수를 섭외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고유의 것도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판소리, 여기에 무당, 그리고 풍물패, 아주 아주 유명하고 늘씬한 트로트 가수, 그리고 합창단, 청소년 합창단. 이런 사람들이 오합지졸로 또 모여요. 그래서 이제 공연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본상에 어떻게 쓰여 있을지 너무 궁금하기도 한 부분인데요. 섬유단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볼 수 있게끔 타겟팅을 좀 넓게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점은 굉장히 특별한 장점으로 저한테는 다가왔고, 왜냐면 또 코미디라는 장르를 이번에 하면서 이제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보고 즐겁게 웃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다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왁자지껄하고 이 웃음, 이 코미디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플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왜냐면 슬랩스틱 같이 사람이 넘어지면 웃기잖아요. 이제 그런 조금 단순한 차원의 이제 코미디가 펼쳐져요. 우리가 막 내용을 깊게 알아야 웃음이 터지는 거라던가 어떤 정치를 풍자하고 비판해서 나오는 블랙 코미디 그런 형식은 아니고요. 정말 코미디 그 자체예요. 말실수를 한다거나 누가 넘어진다거나 이순신을 오페라로 부르면은 어떨까? 이런 상상에서 나온 정말 그대로가 무대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저도 완전히 새롭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공연을 보고 왔어요, 사실은. 좀 전에 이거는 알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 좀 전에 합창단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뭐 무당, 판소리 하는 분, 오페라 가수, 그다음에 이 그분,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약간 저는 거기에서 그 십수봉 그 우리 가수도 되게 연상이 됐거든요. 전 사실 그때 그렇잖아요. 되게 좋아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뭐 이렇게 모델들이 생각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합창단이에요. 뭐 서울대로 구성된 서울대 성악과로 구성된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창단 이름이 미리네라는 걸 쓰거든요. 미리네. 미리네라는 단체가 있었거든요. 뮤지컬 센터 미리네라고 1975년에 창단된 단체예요. 근데 이게 누가 만들었냐면 최창원 선생님이 만든 단체거든요. 최창원 선생님은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살짝이 없어를 작곡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예술인 악단에서 이제 활동하시다가 본인이 민간단체를 만드신 거죠. 민간단체를 1975년에 거의 사비를 들여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75년 제1회 공연을 살짝이 없어요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살짝이 없어요로 왜냐면은 예술인 악단이 이후에 국립가무단이 되고 국공립단체로 변하는 딱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그린 학단이 처음에 민간에서 시작했다가 국공립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뭐랄까 경직되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공연을 못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뮤지컬 센터 미리네를 1975년에 창단하시고 살짝의 옵서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한 여러 작품을 좀 몇 개 안 되지만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리네라는 단체 명은 75년에 처음 나와요. 우리나라 뮤지컬 역사를 보면. 근데 이 작품이 지금 시작점에 있는 그 얘기이기 때문에 1962년 이때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시차가 한 13년 정도 시차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갖다 써도 되나? 이 단체명을? 저는 그 고민을 좀 혼자서 되게 많이 했어요. 객석에서. 어,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음. 저도 네, 합창단을 떠올리긴 했는데 그렇게 시차까지는 고민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도, 이름이 익숙하다. 이런 음. 생각을 했습니다. 네. 75년에 나온 음. 민간 단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약간 카운터파트가 현대극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카운터파트가 현대극장이고, 그러니까 물론 현대극장이 조금 더 나중에 나오긴 하는데, 근데 동시대예요, 동시대. 현대극장이 이제 70년대 나온 거니까 현대극장이 막 번역 뮤지컬 갖고 오면서 이제 그 한국의 그 연극을 과학화, 뭐 상업화, 전문화 이거를 기치로 내세워가지고 이제 나온 극장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라이선스 뮤지컬이 들어오기 전에 번역 뮤지컬, 그러니까 해외 뮤지컬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물론 해적판 형태지만 가지고 와서 한국의 뮤지컬을 이제 창작이 아닌 것들을 굉장히 많이 선보였던 아주 중요한 단체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70년대, 80년대에 한국의 번역 뮤지컬의 역사를 알 수 있게 하는 건데 약간 그거를 염두에 두고 카운터파트로 만든 그런 느낌의 단체거든요. 근데 이제 최창원 선생님은 스스로 이 미리네는 망했다. 미리는 실패한 단체다. 민간인데. 그 대신에 성공한 음. 거는 현대극장이다. 이렇게 스스로 포지셔닝을 딱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 단체 이름을 딱 60년대 초반의 역사에서 갖다 쓰니까 전 이게 되게 좀 걸렸던 것 같아요. 혼자서. 물론 뭐 극적 허용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요 오합지졸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음, 여기서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원적인 코미디가 이제 단순하게 착착착 진행이 되면서, 약간은 어쩌면 예상 가능한 수준 안에서의 에피소드들이 펼쳐져요. 음, 막 오페라 가수가 막 이렇게 약간 진지하게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막 노래를 하니까 옆에 있던 무당, 판소리 이 한 사람들이 아 잠시만 그렇게 노래하면 다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비난을 하기 시작해서 막 또 이제 무너졌다가 또 이쪽에서 뭘 이제 이런 걸 해보라고 연출님이 이렇게 사인을 주면 해보다가 또 누가 넘어지고 하나가 우당탕탕 넘어지니까 또 막 도미노처럼 넘어지고 뭐 그런 이제 우리가 공연을 만들면서 볼 수 있는 우리는 공연계에 있는 사람들은 알 것만 같은 에피소드들이 이제 무대 위에 막 펼쳐집니다. 관객들은 재미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공연 만들면서 정말 저런 일 있겠다. 제 옆에 앉은 이제 어머님 관객은 막 너무너무 깔깔대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게 저렇게 트로트 가수랑 오페라 가수가 한 무대에 있으면 저렇게 뭐가 장르가 안 맞아서 자기들끼리 그럴 수도 있겠네. 막 이런 상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근데 연출이 초짜니까 막 정리를 못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막 대본도 수십 번 수정을 하고 노래도 수십 번 수정을 하고 장면도 계속 수정을 하다가 근데 요 맥락에서 되게 중요한 대사가 하나 나와요. 저는 요 대사가 조금 그래도 굉장히 감명 깊었는데 작가가 한마디 해요. 이순신이 막 죽기 전에 노래 부르는 거 쓰러져서 죽지도 않고 노래를 5분 동안 부르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막 그럴 때 이게 판타지다. 이순신이 왜냐면 이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하고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부활시키거든요. 작품 내에서. 이순신이 살아나요. 합창단이 막 노래를 하면서 이순신이 살아나는데 다른 배우들이 이순신이 죽어야지 고증이 되는데 어떻게 이순신을 살려내냐, 부활시키냐, 이순신이 예수냐, 막 이러면서 이런 다툼을 할 때 작가가 뮤지컬은 여러분 판타지 그 자체입니다. 뮤지컬에서는 우리는 이순신을 살릴 수도 있고, 더 띄워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맥락을 가지고 그 판타지에 대해서 뮤지컬 장르가 이런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참 합니다. 근데 저는 뮤지컬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뮤지컬 안에서는 사실 저희가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산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없었던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저희의 바램과 메시지를 담아서. 그래서 뮤지컬이 이런 장르라는 것을 좀, 드러내 준 것 같아서 좀 고마운 대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거쳐서 어쨌든 결국은 이순신이 살아나는 그런 판타지적인 요소를 담은 퍼스트 그레이 쇼가 만들어지죠. 아, 제가 아니, 근데 저는 공연을 못 봤는데 왜 얘기를 듣는데 이렇게 웃기죠? 코미디라서 그런가 봐요. 그 목적을 그리고 달성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공연이 왜 대본이 계속 수정이 되냐면은 그분이 수정하라고 하거든요. 이게 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그걸 들면은 뭐 코미디로. 누가 이 단체의 스폰서다 그러면은 그 스폰서 이름을 싹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PPL처럼. 그래서 네네네. 예, 작가와 작곡가가 맘대로 수정하는 게 아니고 계속 위에서 수정 요구가 떨어져요. 여러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름 리얼리티를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 자체가 이제 코미디의 요소가 되는 거죠. 어떤 전제로서.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당시에 이런 모습들도 나와서 이런 것들은 예, 저는 좀 뭐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런 포인트들은. 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협찬사를 막 어거지로 이순신이 죽다 말고 막 콜라를 먹는다던가 막 이런 어거지로 넣으면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작품이 탄생을 하죠. 근데 요런 와중에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음악입니다.
네. 요 작품 내에서 이제 작곡가가 막 와서 하는 것도 재밌는데, 작곡가는 최종윤 작곡가님이 하셨어요. 네. 편곡자는 이동희 편곡자님이 하셔서, 이번에 또 편곡자 인터뷰가 한번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편곡자도 주목을 받게 됐는데, 음악 감독은 신은경 음악 감독님이 이렇게 팀을 세 분이서 만들어서 하셨고요. 약간 썸씽 로튼이 생각나는 음악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면 썸씽 음, 로튼도 뮤지컬을 만들어가면서 펼쳐지는 이야기고 거기에 이제 작곡가가 존경심을 담아서 이 뮤지컬 저 뮤지컬에서 모티브를 따와서 음악을 엮죠. 그래서 음, 실제로 최종현 작곡가님도 그런 존중과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모티브들을 따와서 이제 음악을 엮어주셨어요. 썸씽 로튼이랑 비슷한 구다리도 있고, 저희만 아는 한국의 뮤지컬을 또 갖고 와서 이렇게 넣으신 구다리도 있고, 이제 이 부분부터는 사실 뮤지컬을 조금 보신 분들이어야 이해가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왜냐면 저희만 해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음악이 나오면, 이거 지크슈다. 이런 게 딱 오잖아요. 근데 못 보신 네. 분들은 또 그거를 캐치를 못 하실 테니까, 요거 나는 아는데, 난 너무 이 부분 재밌는데.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우리 옆에 어머님은 무당이 나오면 진짜 깔깔대고 웃으셨는데 지크쇼 음악은 안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빵 터졌거든요. 근데 또 그걸 보니까 이제 관객의 온도차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두 사람을 다 아우를 수 있구나. 또 이런 것도 이제 저는 느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음악이 그렇게 익숙한 음악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기 우리 매니아층이 만약에 보셨더라면 그런 재밌는 음악을 찾는 그런 소소한 재미들을 찾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편곡자님의 인터뷰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뮤지컬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작품 안에서 내내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곡자님의 인터뷰도 그런 뮤지컬 만드는 과정 안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어쩌면 어떤 작품은 편곡자가 더 많은 일을, 더 많은 효과를 불러왔을 수도 있는 그런 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동희 편곡자님이신데요. 이제 인터뷰한 영상이 있으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찾아보시면 뮤지컬 만드는 과정 중에 편곡이란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우리 편곡자들의 이름도 앞으로 기억해 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별점을 한번 남기면서 이렇게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뮤지컬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이렇게 뮤지컬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주시니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고, 서울시 뮤지컬단에서도 그 이름과 극단의 어떤 아이덴티티에 걸맞게 작품을 선택해서 이제 이런 소재를 발굴하신 것 같아서 또 많은 기대와 그런 것들을 안고 갔어요. 제가 이제 뮤지컬을 너무 많이 봐서 저는 흥미로웠지만, 아는 것이 많고 들리는 것이 많아서 흥미로웠지만 이제 다른 관객층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우리가 이런 아이덴티티를 넣은 작품이 또 탄생한다면 그때는 정말 우리나라 고유의 뮤지컬들이 더 많이 창작 활동을 많이 했을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우리나라 작품들의 요소를 패러디한 것으로 이제 시즌 2가 나오면 어떨까 이런 기대를 담아서 이번 작품은 5점 만점에 3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